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저조차도 까마득한 5년 전 여름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여름은 더웠다 선선해졌다가 하고 비까지 정말 많이 오네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날씨입니다. 왜냐면 그때는 그저 덥기만 했었거든요. 비가 조금 덜하는 날이면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아니면 엄청 습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나 많은데, 그때는 또 다른 의미로 잠을 이룰 수 없던, 뜨겁기만 했던 여름의 언젠가였습니다. 한참 무더위가 기승에 달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고 정말 친했던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날이 더울 때는 계곡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저도 꼭 같이 놀러 가자고 하면서 말이죠. 마침 친구 녀석이 같이 갈 만한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는데, 급하게 정해진 일정이다 보니 시간이 맞는 친구들이 없어서 어쩌다가 오랜 친구였던 저한테까지 연락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 녀석이 조금 신이 잔뜩 난 목소리로 모르긴 몰라도 저만큼은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설레발을 치면서 강요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사람 많고 시끄러운 곳을 조금 기피하는 성격이긴 합니다. 원체 조용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계곡하면 바가지 요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때 당시 이야기이기도 했지요. 거기에 제가 낯도 조금 많이 가리는 편인데, 같이 계곡에 놀러갈 인원이 계획된 게 아니라 급조된 인원이라면 혹시나 제가 모르는 사람도 끼어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생각만 해도 그 자리가 불편한데 친구 녀석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저보고 필히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 녀석이 비밀로 하려 했는데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을 말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어릴 적에 같이 자주 모여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동네 살았던 여자애 한 명과 그 당시에 같이 골목대장 노릇하던 친구들 2명이 같이 가기로 했고, 나머지 1명은 자기 누나가 같이 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누나가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누나는 취직 준비 때문에 영어회화학원을 다니다가 거기서 강사를 하고 있던 원어민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고, 그 후로 곧바로 한국을 떠났거든요. 인터넷으로 통해 누나가 2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누나가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가 2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나가 참석한다는 말에 제 마음이 설렜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친구의 누나를 좋아했었거든요. 물론 이 사실은 저만 알고 있는 혼자만의 짝사랑입니다. 누나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그 마음을 접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오랫동안 제가 좋아하고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던 누나를 다시 만나게 된다니 너무 설렜어요. 그래서 저도 계곡에 같이 놀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누나가 무슨 일로 한국에 와 있냐고 대수롭지 않은 척 물어봤습니다. 친구 녀석도 제가 누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 당연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대수롭지 않게 말해주더라고요. 누나가 오랜 외국 생활 동안 향수병이 조금 심해져서 아이는 남편에게 몇 달간 맡겨두고 누나 혼자 한국에서 향수병도 고칠 겸해서 머물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더군요. 한국에 돌아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실 계곡도 누나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가게 된 거라고 설명을 했고, 친구 녀석도 하는 말이 그래서 되도록 자기 누나랑 잘 알고 어린 시절에 같이 놀던 친구들 위주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보고 꼭 가야 한다고 설레발을 치던 게 생각이 나서 나는 왜 꼭 가야 한다고 물어본 거냐 했더니, 같이 계곡에 놀러가는 멤버 중에 예전에 한 동네 살았다는 여자애 있잖아요. 아무튼 그 친구가 저한테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한테까지 연락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꼭 저를 불렀으면 좋겠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녀석은 아마 같이 계곡에 놀러 가면 아무래도 그녀와 제가 연이 닿지 않겠나 하면서 저보고 꼭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제가 만나는 애인이 따로 있던 것도 아니었고, 한동안 연락이 끊긴 지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같이 산 좋고 물 좋은 계곡에 놀러 가면 서로 마음이 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마음만 통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통할 수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요. 단지 저는 그 여자애한테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친구의 누나가 보고 싶을 따름이었습니다. 누나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수수한 듯 보이지만 화려한 외모와 길게 늘어뜨린 머리와 그 사이로 스쳐 보이는 새하얀 목덜미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세상에 재미있다는 걸 제 눈앞에 가져다 놓아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볼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아무래도 첫사랑이었다 보니 조금 제 기억 속에서 누나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각인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속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그녀의 모습은 그대로일까 하며 그 당시의 추억을 되새기며 기대하고 있었죠. 친구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기 때문에 친구의 누나와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친구와 나이 터울이 많지 않은 데다가 친구 녀석 부모님이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친구 집에 놀러가면 친구네 부모님 대신에 친구 누나가 저희를 챙겨주고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입학했던 대학교가 누나를 따라서 간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같은 학교였어요. 선배이다 보니 누나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의지도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누나나 저나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기 때문에 가끔은 둘이서 술도 같이 마시고 술에 엄청 취한 날에는 누나의 자취방에서 하루를 보내고 갈 정도였거든요. 누나 집에서 처음 잠을 잘 때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저는 그저 누나에게 동생이나 마찬가지였는지 아니면 저를 너무 오래 알고 지내서 그랬는지 저를 가족처럼 대할 뿐 한 명의 남자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히려 더 누나를 멀리하게 되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누나와 함께했던 대학 시절 또한 저에게는 잊기 힘든 추억들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누나에게 고백할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누나가 취직하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제가 누나를 자주 위로해주고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빨리 취직을 할 테니 누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누나를 제 여자로 만드는 상상을 하며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제 계획과는 다르게 누나는 취직을 포기하고 그 외국인 놈을 만나 한국을 떠나버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 충격에 몇 달간은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외국 놈이 얼마나 좋으면 그래도 몇 년간 정말 매일같이 마주하며 힘든 시간을 보낸 저에게도 한마디 말도 한 적 없이 그렇게 제 눈앞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었는지요. 누나를 원망하거나 미워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때의 마음을 이루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꼭 잊어내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을 했는데 이렇게 몇 년이 지난 뒤에 누나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하던 제 모습을 보니 또 몇 년이 더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제가 누나를 여자로서 얼마나 많이 좋아했다는 게 다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계곡에 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흐른지 모르겠습니다. 친구 집에서 함께 모여 한 번에 출발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중간에 들릴 곳이 있어서 모두가 모이고 난 뒤에야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집이 어디인지 헷갈려서 헤매고 있다는 연락을 했는데 저를 마중 나온다고 밖에 나온 누나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해 지나갔습니다. 애엄마가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 추억 속에 남아있는 누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건지 누나가 그렇게 훌쩍 미국으로 떠나버린 게 몇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년이 지났을 뿐인데 조금 나이가 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빠져버리게 만들었던 그 미모가 어디로 가버린 건 아니지만 말이지요. 미국 생활을 해서 그런 건가 유난히 새하얗던 피부도 조금 햇빛에 그을려서 까무잡잡해져 있었고 살이 찐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맨살이 많이 보이는 옷을 제 앞에서 처음 입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마르다고 생각했던 누나의 모습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볼륨감이 넘치더라고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친구들을 보니 오랜만에 본 건데도 조금 더 어색함이 없고 그대로였는데 누나만큼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고개를 빼꼼 내미는 그녀가 있었어요. 어릴 적에는 동네에서 같이 뛰놀던 선머슴 같은 녀석이라고 기억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만나니 오히려 이 친구는 연예인 누구를 닮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환골탈태를 해 있더군요. 같이 놀던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여성적인 느낌이 훨씬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우스운 게 바로 누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다. 오직 누나만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제가 무색하게도 애엄마가 돼서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누나를 보고는 곧바로 마음이 바뀌고 딱 보기에도 훨씬 더 어리고 예쁜 그녀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오랜만이라 인사를 건네는데 그녀는 친구 말대로 정말 저에게 관심이 있는지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얼굴이 빨개지면서 쑥스러움을 타더라고요. 누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으니 자꾸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추근덕대게 되었는데 누나가 질투를 한 건지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저를 갑자기 확 끌어안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 당황하니 미국에서는 원래 인사를 이렇게 한다면서 하도 버릇이 되나서 반가움에 그랬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거짓말 같은 게 버릇이 되었다고 하기에는 제가 영화에서 보던 미국식 인사와도 많이 다르고 어떻게든 저의 관심을 끌으려고 하는 게 너무 티가 났습니다. 제가 그녀와 친하게 지내는 걸 보니 질투라도 났는가 봐요. 그리고 그녀도 누나가 저를 아무렇지 않게 껴안는 걸 보고 기분이 조금 상해 보였습니다.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친구 녀석이 차도 9인승짜리로 넉넉하게 빌려놓아서 자리도 비좁지 않고 쾌적하게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친구 녀석이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는 다른 한 친구가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다른 한 친구가 탔어요. 그리고 친구의 누나와 그녀가 차 안에 타지를 않고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실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다른 한 친구와는 어색할 것 같아서 그 옆에 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두 여자가 저보고 먼저 타라는 듯한 제스처를 자꾸 보내기에 저는 재빨리 차 안으로 들어가 3인승 좌석인 맨 뒤에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두 자리는 비어있고 앞쪽에 친구 하나, 그리고 맨 뒤에 제가 앉아버린 셈이죠. 그 두 여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그 중간 두 자리에 나란히 앉더군요. 그때까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넓고 쾌적하게 가겠구나 하는 생각만 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차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근처의 동네 마트 옆을 지나가길래 친구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주전부리 할 것 좀 사겠다면서요. 친구의 누나가 자기도 한국 과자를 오랜만에 구경 좀 하고 싶다면서 따라 내리더군요. 그래서 누나랑 이것저것 사들고 차 안에 탑승을 했습니다. 누나는 오랜만이라면서 뻥튀기를 한 개 사가지고 왔고요. 장보고 온 간식들을 전부 다 제가 들고 탔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자리를 전부 다 떨어져 앉아 있었으니 가는 길에 먹으려고 산 간식들이었는데 꺼내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곡에서 놀다가 배고프면 먹자는 생각에 건들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에 앉은 그녀가 멀미 기운을 호소하더군요. 제가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가방을 뒤져봤는데 멀미약을 따로 안 챙겼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녀가 잠깐 누워서 가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제 옆자리로 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맨 뒷좌석은 3인승 시트다 보니 누워서 가려면 2인승인 중간 열보다 맨 뒷자리가 더 편하게 누울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자리를 비켜주려는데 그녀가 괜찮다고 하면서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제 옆에 쓰러지듯 눕더라고요. 제가 그냥 앞으로 가면 넓게 누울 수 있는데 뭐하러 좁아터진 자세로 누워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 차 안에서 몸을 구부려가면서 자리를 바꾸는 게 미안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한테 그렇게 좁게 누울 바야 제 무릎을 베고 누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앞에 앉아있는 누나가 뒤를 확 돌아보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누나가 왜 저를 쳐다봤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고맙다고 말하고 제 무릎을 베고 누웠고 저는 괜히 쑥스러워져서 창문 밖에만 쳐다볼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1시간 정도를 더 이동을 했나 차가 엄청 많이 막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도로에 갇혀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1시간 정도 후면 도착을 했어야 하는데 차 막히는 꼴을 봐서는 이 도로 위에서 2시간 정도는 옴짝달싹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가 움직이지도 않고 있으니까 멀미를 호소하던 그녀도 제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고 운전을 하는 친구를 제외하고는 차 안에 모두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운전하느라 고생하는 친구한테 미안해져서 잠 못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나가 자고 있던 건지 아니면 자는 척을 했던 건지는 모르지만 차 안에 모두가 잠든 걸 확인하려는 듯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깨어있는 걸 확인하고는 누나가 저한테 앞으로 오라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녀가 제 무릎을 베고 자고 있으니까 조금 힘들다는 듯이 이야기했는데 아까 뻥튀기 산 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나한테 건네줬는데 어떻게 이걸 혼자서만 먹냐고 하면서 혼자 먹기 부끄러우니까 저보고 옆에 와서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베고 있던 그녀의 고개를 승옆으로 놨는데 깊은 잠에 빠졌는지 깨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 앉았더니 누나가 혼자서 이제서야 옆에 앉았네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혹시 누나가 정말 그 여자와 저를 질투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서야 뻥튀기를 먹겠다고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짓궂은 미소를 짓더군요. 누나가 느닷없이 제게 가까이 다가와서 그런 짓궂은 장난들을 치는데 그녀 때문에 누나한테 잠깐 마음이 떠나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래 좋아했던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랬나 괜히 기분이 설레고 두근거렸습니다. 다리 사이에 뻥튀기 봉지를 두고 있었는데 누나가 자꾸 뻥튀기 봉지의 깊은 안쪽까지 손을 뻗어서 이리저리 휘젓기 시작했어요. 누나는 뻥튀기를 먹으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모두가 잠든 차 안에서 어설프게 앞좌석으로 친구의 시야가 가려져 있는 틈을 타서 저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누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듯 눈치를 줬는데 누나는 오히려 스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러 사람이 있는 차 안에서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는 게 마치 즐겁기라도 한마냥 저를 더욱 더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견디기가 힘들어서 몸을 이리저리 베베꼬고 있으니 누나는 더욱더 뻥튀기를 집어먹는 척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억소리가 나더라고요. 외국에서 뭘 배우고 온 건지 정말 저 혼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뒤에서 혼자 자고 있던 저에게 관심이 있다던 그녀가 잠에서 깨버린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제가 누나 옆에 가서 앉아있으니 당황스러웠을 텐데 누나가 그 틈을 타지 않고 보란듯이 저를 가지고 놀고 있는 꼴을 자랑하듯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녀였다면 차 안에서 소리를 질러버렸을 테지만
그녀는 오히려 기분 나쁜 걸 참고 버티고 있었네요. 차 안에서의 사건은 계곡에 도착함과 동시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옆에 앉기 전까지 나름 핑크빛 기류를 나누고 있던 그녀도 저에게는 말 한마디도 붙이지 않더라고요. 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데 누나가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아직 쓸만하지 않냐면서 장난을 치는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많이 섭섭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가지고 놀 바에 그때 그 외국인을 택하고 저를 버린 게 원망스러웠고 어차피 또 떠나갈 거면서 이제 와서 저를 그렇게 가지고 노는지 싶었습니다. 계곡에서 노는 척을 하면서 살짝 어두워진 틈을 타서 누나와 딴 길로 새어나왔습니다. 누나한테 저는 따지듯이 그때 내 마음을 몰랐냐고 물어봤어요. 누나는 알고 있었으니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미국에서 생활도 다 포기하고 내 옆으로 와버릴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누나한테 애들은 어쩌고 그런 말을 하냐고 했더니 애들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제 마음이 예전과 같으면 자기는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옆으로 올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더군요. 저는 누나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누나가 내린 결정이라고. 내 마음 알면서도 나한테 말도 없이 떠나갔고 지금은 결혼을 한 것도 모자라 두 아이의 엄마이지 않냐고 따졌어요. 왜 그 결정을 내가 해야 하냐고요. 누나의 인생이고 그건 누나가 결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누나가 아이들을 버리고 내 곁으로 오면 그걸로도 나는 아이들한테 죄를 지은 기분일 것 같다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누나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면 그거대로 내가 내 자식도 아닌 아이들에게 아빠가 되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싫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누나는 아무 말도 잊지 못하더군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그렇게 그날 계곡 근처의 숲속에서 누나와 저는 20년 가까이의 인연에 한 번도 잊지 않았던 회포를 풀었습니다. 누나의 결정은 저를 선택한 게 아니라 가족들을 선택했어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신 누나는 매 여름과 겨울에 2달씩 한국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은 아이가 둘이 있는 한 가정의 엄마가 아닌 저의 여자로서 시간을 보내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누나에게 그냥 아이고 남편이고 포기하고 나랑 살자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뺏어간 저를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2년간 누나와 매해 봄가을 동안에는 부부같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또 저에게 말도 없이 3년째가 되는 봄부터는 연락도 되지 않고 있네요. 저는 올해가 돼서야 드디어 누나를 떨쳐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지요. 연락이 통 닿지 않고 친구와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겨버리는 바람에 누나의 소식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합니다. 가슴 아프게 한 건 맞지만 저에게는 좋은 추억도 많이 있거든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